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사랑하더라도 결국에 헤어지는 커플들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긴 커플들이나 부부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나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혹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로 생각하거나, 혹은 이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조건 나쁘지 않으니까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이어갈 때 생기는 수많은 난관이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고민을 했다면 그 고민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충분히 대답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더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찾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첫 번째가 위험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면서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프리 영이라는 심리학자는 인생의 덫 혹은 스키마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덫에 물린 것처럼 나를 어떤 비슷한 문제에 반복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형태의 상처를 주는 남자친구들만 계속 반복해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혹은 내가 그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결혼을 하거나 계속 이어가면서 상처를 반복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냥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정말 큰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는 다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선택을 일단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과거에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남자나 여자를 봤을 때 그때 그 결핍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못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어쩌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 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위험하고 나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1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결핍감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고 나서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그런 결핍된 무언가가 자극되는 그 통제하기 어려운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에 익숙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는 선택을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상대에게 그런 것을 느끼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또 역시 감정이 1등이니까 거기로 가야 해 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관계도 또 마찬가지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결핍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단단해진 사람이어야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아닌 경우에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떤 인생의 형태를 누리고 싶은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평안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가 내가 지속 가능하고 싶은 내 삶의 형태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상대방이 포함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이야기 들었다시피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은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지 상대방을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려는 노력이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삶을 같이 보조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근거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그러할 수 있고 그거를 서로 언어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상 훌륭한 선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겠죠.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고. 근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갈등이나 혹은 잘 맞지 않는 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언어라고 해도 폭언은 언어가 아닙니다. 행동이죠. 그러니까 잘 언어화할 줄 아는 사람과 행동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행동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맞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우리는 엄청 자주 싸우지만 싸우면서 풀어 라거나 싸워야 풀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싸우지만 뒤끝은 없어서 그렇게 조금씩 한두 번씩 싸우면서 서로 앙금을 풀어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속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더 긴 시간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싸움은 언제나 상처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싸우면서 무언가를 해소한다고 해도 싸움은 날카롭고 행동화된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상처를 남길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건 언어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눈빛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갈등과 행동을 이성적인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사랑은 감정적인 거지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TV를 봤는데 남자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거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를 분석해 주는 거는 부부간에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부부는 상대를 바꾸거나 상대를 규정짓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상대에게 의지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성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상대를 표현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너는 어떠해라고 따박따박 상대방의 문제를 짚어가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논리적인 척하는 말로 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올바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는 방법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커플마다 이제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너가 어떠한지는 사실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뭐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낀다.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어를 나로 된 문장으로 구성해 보자. 라는 게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나는 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거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내가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면은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떤 행동과 무의식적인 선택들은 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인 동기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 보면은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사실 나의 감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 혹은 미워한다는 감정 같은 그런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들여다보거나 감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별 수확이 없어요. 어차피 감정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적어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방향키가 필요한데 그 방향키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쥐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성대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성을 쥐고 가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나 자신의 감정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상대방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경제적인 조건이나 어떤 사회 지위적인 조건만 보고 따라가서 선택을 해야 한다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충분히 이성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지위나 재산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이성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런 선택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되겠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큰 지류, 강인데 강의 물은 이제 감정의 물인 거죠. 그 위에서 이성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자 하는 거는 그 감정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결혼은 굉장히 마법 같은 일, 사랑도 마찬가지로 아주 마법 같고 신비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사랑은 너무 신비롭고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결혼은 마법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뒤따르는 책임과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법 같은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혼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결혼 그 자체가 마법이나 신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법 같은 무언가를 일으켜주는 상대방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김총기 선생님을 모시고 결혼 전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어떻게 찾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